아름다운 푸른 빛깔 속 우리가 잘 모르는 연안 바다. 다른 색깔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멸치가 그저 늘 있는 생선인 줄 알지만 연안 바다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조만간 없어질 고기가 전어하고 멸치. 90년 좀 넘게 되는 이 들망이 아주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다 오히려 그냥 생각이 복잡할 때 바다에 오면 파도 소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걱정 마. 돌이켜보면 바다 앞에서 제가 제 속을 내보인 적은 있어도 제가 바닷속을 상상해 본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살만한지, 힘든 건 없는지. 그래서 오늘은 제 속을 털어놓는 대신 바다 속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과 창선면 사이의 좁은 바다, 지족 해협입니다.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 빠르게 물살의 방향이 바뀌는 물목에 대나무로 만든 약 20개의 죽방염이 있습니다. 죽방염은 밀물에 들어온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오래된 어업 방식이죠. 늦은 오후, 썰물 때입니다. 물살이 뒤바뀌면 통발의 입구가 저절로 막힙니다. 이때가 박대규 씨의 출근 시간입니다. 그는 21년째 죽방염에서 멸치잡이를 하고 있죠. 폭 10m의 거대한 대나무 통발 입구에 배를 대고 썰물에 갇힌 멸치대를 확인하러 들어갑니다. (5월) 죽방염에 드는 멸치는 봄에 산란한 알에서 부화해 2달가량 자란 바다 물정 모르는 친구들입니다. 멸치는 보면은 다른 고기에 먹이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연약해요. 죽방염이 들어있을 때 보면은 체구도 작고 아주 가날프게 보이거든요. 자기들끼리 살아나기 위해서 군집하는 그런 모습, 또 앞에 그 선두그룹이 지나갈 때 군비들이 죽고 살기로 선두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 거센 물살에 몸을 단단히 키운 멸치가 죽방염에 꽤 많이 들었습니다. 바다에는 2만여 종의 물고기가 사는데요. 멸치는 그중 개체수가 가장 많은 물고기입니다. 멸치 한 마리가 일생 동안 4~5천 개의 알을 낳고요. 산란된 알은 하루 이틀 만에 부화해 작은 멸치로 자라나 5월부터 멸치 어부들의 1년 양식이 되어줍니다. 군집을 이루는 그 생존 방식을 이용해 인간은 죽방염 외에도 30여 가지나 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멸치를 잡습니다. 죽방염 멸치는 여전히 잘 잡히지만 최근 15년간 연근해 어업에서 잡히는 모든 수산물의 생산량을 보면 좀 암울합니다. 연근해 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겨우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연근해에서 잡히는 멸치 생산량은 들쑥날쑥하는데 큰 흐름으로 보면 나아지는 추세는 아닙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가망만입니다. 여수가 두 팔로 감싸안듯이 애두른 바다죠. 가망만은 예부터 황금어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에는 불배잡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멸치잡이 방식이 있는데요. 불배 선원들은 모두 멸치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않았는데 많은 건 이제 양이 자꾸 떨어지지. 옛날 같잖아. 옛날에는 오염이 안 되는 게 좋았죠, 여기가. 뭐 고기도 많이 나고. 지금은 여기에 봄에 잠깐 한 20일 고기가 왔다가 호수 살 수 있는 거가 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럼 20일 잡고 나면 고기가 없어가지고. 유형상 선장은 가망만에서 멸치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멸치잡이를 해보겠다고 들어오면서 4대째 멸치잡이를 하는 가문이 됐죠. 그러나 마냥 기분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집안 대대로 가망만에 기대어 살아왔는데 이곳 바다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죠. 육지와 인접한 가망만의 상부 바다에서 멸치의 산란을 본 지 오래됐습니다. 수온이 20도 이상 올라가면 멸치는 바다에 산란을 시작하지만 그렇게 날이 따뜻해지면 양식장이 들어선 가망만 상부 쪽으로는 멸치가 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뭐냐 저 양장 바깥에 갔을 때는 뻘이 살아서 세상 모든 미생물이 살 수 있는 뻘인데 내만은 뻘이 전부 다 죽어 있습니다. 이런 냄새를 맡으면은 여기다 홀죠 요 이런 데 다 요 폐류가 폐사해 있는데 고랑에 물이 고여서 썩은 냄새는 그런 냄새가 나요, 뻘에서. 근데 뭔 고기가 하겠습니까? 유형상 선장이 가망만 동쪽 상부 바다로 향합니다. 몇십 년간 홍합 양식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유 선장의 아들이 수중 촬영에 길잡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연안 바닷속은 과연 어떨까요? 홍합 양식장 아래 바닥으로 내려가 봅니다. 바닥에 떨어진 홍합 더미. 인근의 다른 홍합 양식장. 양식줄 곳곳이 비었습니다. 줄 간격이 좁아서 파도가 일거나 할 때 홍합이 서로 부딪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언뜻 보기엔 지저분해 보이지만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들이죠. 밀식으로 인해 낙오되지 않으면 신선한 상태로 출하될 수 있는 홍합입니다. 촘촘히 양식줄을 설치한 양식장 밑 바닥은 줄에서 떨어진 홍합으로 가득합니다. 홍합 양식줄에 홍합이 보이지 않네요. 바닥으로 내려가니
홍합 양식줄이 그대로 떨어져 누워 있습니다. 흔하게 보는 장면이라고 생각되세요? 대략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나 직접 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홍합을 비롯한 여러 양식 수산물은 바다의 유기물을 흡수해 수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바다의 오염원이 되죠. 바다 생물도 호흡을 하게 되니까 소화를 해서 배출을 합니다. 배설물을 우리 인간처럼. 그것이 결국은 자가 오염인데 그것은 적정하게 정화가 필요합니다. 한 번씩 말하자면 어장 청소가 필요하다면 집안에서 청소를 하듯이 그걸 안 하게 되면 자가 오염이 가중돼서 결국 그것이 빈산소수괴가 생기는 원인도 됩니다. 빈산소수괴란 바다의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닥에 유기물이 많아지면 플랑크톤이 과도하게 증식해 산소를 많이 소비하게 되죠. 그러면 밑바닥에 사는 생물이나 멸치같이 어린 생선들은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양식을 해온 바다의 바닥. 켜켜이 폐류가 쌓여 만들어진 퇴적층의 높이를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1m짜리) 막대기에 붙어 나온 유기물이 검은 물먼지를 냅니다. 불배잡이 선원들이 첫 출항을 준비합니다. 옛날에 가망만어는 여기가 진짜 어느 해역보다도 이 고기 종류가요 다양하게 형성됐던 해역이거든요. 이게 얘네들 멸치도 그 홍합 양식장 새로 그런 데서 지금 깨끗하면 산란을 많이 하거든요. 걔네들도 홍합에 나오는 어떤 그런 플랑크톤을 또 먹을 수 있으니. 근데 속에는 심각한다고 봐요. 그럼 위에서 얘네들이 산란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불배잡이는 밤에 이루어지는 멸치잡이입니다. 서너 척의 배가 합심해 멸치몰이를 하는 조업 방식이라 해가 지기 전 서로 합을 맞추고 그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역가로 요리면 많이 나오는데 그거 있어서는 못하지. 불배잡이 선두 배가 그물 펼칠 자리를 잡습니다. 바로 옆바다에 양식 시설물이 빼곡합니다. 선두를 잡은 배 주변으로 다른 배들이 모입니다. 그물을 연결하는 겁니다.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빠른 멸치떼를 놓치지 않으려면 순식간에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시험 삼아 던진 그물에 멸치가 좀 들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가망만에서 산란을 하면 6개월은 너끈히 멸치잡이를 할 수 있지만 작년에는 겨우 2달밖에 조업을 못했습니다. 거의 보면은 들어왔던 멸치들이 지금 연안에 들어와가지고 산란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그건 아무래도 바다 환경하고 그렇죠. 관련이 나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몇십 년간 바다에서 산 사람들은 바다의 경고에 예민합니다. 그러나 통계는 그 경고와 다른 메시지를 던지곤 합니다. 멸치 어획량도 그중 하나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힌 멸치 전체 어획량은 다행히 조금 늘었습니다. 가망만에서 남서쪽으로 이동하면 등량만이 있습니다. 장흥, 보성,
고흥, 완도가 함께 감싸고 있는 이곳 바다는 가망만과 사정이 좀 다릅니다. 등량만의 양식업을 대표하는 것은 김입니다. 등량만 전체 양식 면적의 61%를 차지하고 있죠. 김은 병충해에 취약해 김 양식업에는 제한적으로 산이라고 통칭되는 활성 처리제가 쓰입니다. 그런데 13년 전 등량만 김 양식업자들이 다 함께 이 화학 처리제를 쓰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 생산량이 30%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이들은 모두 약속을 지켰고 그 결과 양식과 어업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갯벌, 깨끗한 바다를 되찾았습니다. 산을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가, 산을 할 때는 어족 자원이 이 뭐 새조개나 뭐 이 조개류들이 많이 폐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 해진 앞바다 우리가 못 지켜질 새조개 같은 것도 어마어마한 양이 나와버렸거든요. 김 양식하신 분들하고는 또 이거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치고 싶은데 힘들고 안 차고 등량만 살려놨는데 어느 정도 살려놨는데 또 우리가 쳐보면은 이제 그나마도 죽은다. 그러면서도 꾹 참고 있어요. 인간이 육지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바다를 이용을 했어요. 이제는 바다라는 관점에서 바다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량만의 무상김의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다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바다가 우릴 포기했다면 더 이상 고통의 신호도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에 의해 바다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 유순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선사하지도 않을 겁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에만 산다는 잘피가 등량만에 자라는 일처럼 말이죠. 바다가 숲을 만들면 치어들이 자라고 온갖 물고기가 돌아올 겁니다. 바다의 중산층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는 지독한 인내를 요구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연안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연안에 이제 해초와 같은 그런 해조류들이 중심이 돼서 바다숲을 이루고 거기에 정착하는 어류들과 그다음에 먹이를 먹거나 자기의 새끼들을 낳고 즉 산란해서 보육시킬 목적으로 어류들이 산란 해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많은 어류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풍부한 영양 덩어리들, 즉 먹이 생물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연안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연안 어류뿐만 아니라 먼 바다에 있는 어류, 그다음 기타 폐류 자원들까지도 건강하게 생태계를 꾸려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겁니다. 관광도시 여수의 불빛을 배경으로 낙지잡이 배가 떴습니다. 가망만 호두리 이장님 부부는 몇 해 전부터 멸치 대신 낙지를 잡습니다. 배를 타고 4km나 나왔습니다. 예전엔 집 앞에서 잡히던 낙지가 점점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망만 선소 근처, 소호동 근처에는 아예 뭐 갯벌이 오염되다 보니까
조개류가 폐사하고 이제 낙지도 살지는 않고. 죄송합니다. 바다의 영양염류나 먹이 사슬이 가장 기초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가 연안 바다 아닙니까? 연안이 그러한 먹이 사슬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먹이 사슬이 기초 위에서 자라나간 연안 생물, 그다음에 근해 생물, 그 상위 포식자들이 결국 먼 바다를 해유하면서 그 다음 단계의 포식자들을 먹여 살리게 되기 때문에 연안이 건강하고 자원이 풍족해야 먼 바다에 있는 생물 자원들도 같이 건강하게 자기들의 종족 유지를 하면서 이 해양 생태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이동, 오로지 살기 위한 순수한 군집. 멸치떼가 오고 가는 데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자연에서는 모두가 포식자이자 동시에 먹잇감입니다. 플랑크톤을 먹는 멸치나 멸치를 먹는 갈치나 매한가지입니다. 어떤 생물도 미련하게 먹잇감을 썩힐 만큼 쌓아두지 않죠. 먹고 먹히는 바다의 먹이사슬은 잔혹하고도 아름답습니다. 선과 악이 없는 생존의 현장이자 정직한 식사가 매 순간 펼쳐집니다. 갈치가 많이 잡혔죠. 갈치가 이제 멸치 먹으려고 같이 와가지고 그 물에 포획돼서 저희들이 참 먼 없이 갈치도 먹고 그랬죠. 먼 바다에서는 갈치가 잡혀도 요 가까운 바다에서는 갈치가 많이 안 잡힙니다. 만선의 기억이 희미합니다. 과분할 만큼 가진 걸 다 주던 그 시절의 바다가 아직도 분명히 어딘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린 멸치 한 마리가 낙집의 불빛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불배를 밝힐 만큼의 양이 아직 아닙니다. 바다만큼 크고 거대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람 욕심일 겁니다. 아주 작은 플랑크톤처럼 자잘한 욕심부터 거대한 귀신고래만큼 큰 욕심까지. 욕심 없이 살긴 힘들죠. 몇몇 사람들은 그 어려운 걸 실천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할 겁니다. 물론 생계가 걸린 문제라면 더욱더 욕심을 버리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양식업과 연안어업이 바로 그럴 것 같은데요. 바다가 인간의 욕심을 어디까지 담아낼 수 있을까요?
바다가 이제 그 한계치에 다다랐다면 양식업과 연안어업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녁 어스름이 깔린 바다. 젊은 부부가 멸치 어장으로 배를 몹니다. 최용진 씨는 근방에서 아마 가장 젊은 멸치 어부일 겁니다. 연안 어업 종사자가 20년 전에 비해 4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최용진 씨 부부처럼 젊은 어부를 만나기가 쉽지 않죠. 신지도는 최용진 씨의 고향입니다. 멸치잡이를 하다가 아내를 만나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이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해 아이들에게 대물림하는 것이 나름의 사업 비전이죠. 멸치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수산물 어획량의 무려 23%를 차지하는 주요 수산 자원입니다. 파도가 좀 치거나 그럴 때 바다 어장에 나가는 게 힘든데 그때 들어갔을 때 어장 안을 딱 열었을 때 문을 열었을 때 이런 애들이 있으면 당연히 기쁘고 고맙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당연한 말이죠. 네. 부모님이 만든 어장에서 다시 가족을 일군 젊은 부부는 갈수록 줄어드는 멸치가 아쉽습니다. 부모님은 멸치만 잡아도 살 수 있었는데 용진 씨네는 점점 그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다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실천 중이죠. 옛날에는 음료수 캔도 그냥 저희가 막 낚시를 가더라도 낚시하면서 고기 잡으면서 음료수 캔 하나 먹고 그냥 휙 그랬는데 지금은 다 모아서 옆에 사람들까지 진짜 못 버리게 하고 좀 더 진정성 있게 제가 이제 바다를 대야죠. 잡았어. 여기는 항상 그냥 발로 밟고 발 밟고 얘를 잡고 잠깐 입만 노려가면 못하냐고 바보라고. 이렇게 두 번 돌려서 얘 돌려서 여기 있잖아. 두 번 돌았잖아. 그러면 여기 돌려서 이것만 살짝 밀어주면은 이렇게 돈다고 이렇게 빠잖아. 이렇게 이게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렇게 당기라고 이렇게 엄마 쉬워. 끝. 원래 잡아보라고. 맞다. 왜 소리를 질러? 몇 번을 알려주냐고. 계속 알려줘. 난 못하니까.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그 알갱이들이 막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나중에 그래갖고 그걸 다 일일이 주울 수도 없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딱 하나니까. 어차피 바다를 잠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빌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에는 우리 태풍수산 마크, 그러니까 태풍 분날 태어나서 태풍인데 태풍수산 자기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마크를 자기 어구에다가 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자기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이렇게 일하자는 취재 하에 인간은 바다를 빌려 쓰는 세입자. 그 유한한 자리에서 가져야 할 의무를 젊은 부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멸치가 주는 행복. 그 기쁨을 누릴 권리는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이겠죠.
불배잡이 개시를 앞두고 이동민 선주는 생각이 복잡합니다. 작년처럼 2달밖에 멸치를 못 잡으면 인건비도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요. 여기 구렁 안에 있잖아. 저 문턱에 문어가 대가리 이런 놈이 들어와서 업체 있으면 잡아다 먹고 그랬는데 옛날엔 건 천재생이야 이게. 옛날에 저 멸치배 다니실 때 멸치 많이 잡았잖아요. 그때 연포 멸치 삶았죠? 연포였죠. 40척 내가 와서 한 40척 있어. 한 지금처럼 저기 그전엔 10분의 1도 안 남았어요. 다 10분의 1도 더 못 남았죠. 완전히 거의 없어진 거죠. 멸치만 잡아도 넉넉히 살 수 있었던 연안의 나이 지긋한 어부는 과거의 기억이 꿈 같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의 연안 바다에는 가뭄이 없었습니다. 작은 배 한 척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연안 바다는 풍요로웠고 사람들은 그 혜택을 듬뿍 누렸죠. 연안 바다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 불배잡이 선원들이 잘 아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100년 전 방식으로 아직도 멸치를 잡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올해 불배 첫 멸치잡이는 가망만 서쪽 내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세 척의 배가 서로 그물을 연결합니다. 불배잡이 배가 멸치몰이를 시작하면 나머지 배가 그물을 조여야 합니다. 빠르게 때를 지어 이동하는 멸치는 불빛에 모여드는 대표적인 어종이죠. 불배잡이 선장은 겁 많고 예민한 멸치를 그물로 요령껏 유인해야 합니다. 기계화로 많이 우리도 바꿔졌는데 이거 옛날 한 100년 전에부터 또 그 방식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어. 여수의 화려한 불빛이 불배 선원들은 마냥 예쁘지 않습니다. 육지가 화려해질수록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수도 많아지기 때문이죠. 많이 들어왔다. 멸치떼가 잡힌 모양입니다. 불 써놓고 노를 지야지 기계로 갖고 해본다 그러면 고기가 많이 갈리브로요. 노를 져갖고 그 자리에 가만히서 조금씩 움직여야지. 그러면 잘 자란 고기가 돼갖고 멸치가 못 따라와. 노를 저어 멸치떼를 그물 쪽으로 몹니다. 불을 켠 배가 멸치떼의 선두를 조용하고 부드럽게 유인하는 겁니다. 공안장장 막는 뒤로는 여기로 오염이 되어서 홍합 얻는 양반들은 뭐 이익이 되는 건 몰라도 우리한테는 손해가 많죠. 가망만 불배는 연안의 바다를 양식장과 공유합니다. 어느 한쪽이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면 연안의 바다는 쉽게 균형을 잃고 공조는 깨집니다. 가망만에 들어온 멸치가 가을이 올 때까지 이 바다에서 계속 산란하고 부화하려면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멸치가 튀어오릅니다. 길이 4.5cm가 넘는 중멸입니다. 볶음용으로 쓰이는 크기로 상품성이 좋은 멸치입니다.
첫 조업 성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멸치를 조심스럽게 몰던 불배가 제 역할을 마치고 그물을 빠져나갑니다. 선원들의 허리가 팽팽해집니다. 그물이 묵직합니다. 첫 조업치고는 만족하시는 수학이에요? 만족은 아니다. 붙여서만 되겠냐, 찍었냐, 그럼 그거 되겠다. 만족은 아니다. 이런 정도만 그런 대로 괜찮아. 됐네. 오늘 몇 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날새 들어가야죠. 불배가 다른 멸치떼를 찾아 나서는 사이 배 위에서는 갓 잡은 멸치를 삶습니다. 멸치는 잡히자마자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배에서 삶아 가공을 해야 하죠. 가망만 바다의 물살은 조용조용하니 참합니다. 큰 태풍을 막아주는 여러 개의 섬에 둘러싸여 있어서 양식을 하거나 작은 고깃배를 움직이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좋은 조건 탓에 몇몇 오래된 양식장의 퇴적층 문제는 너무 오래 방치되었습니다. 가망만에 청소를 하게 되면은 100억, 200억 갖고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건설을 하려면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꾸 자기들이 버렸던 것을 건져내지 않으면은 자꾸 버리고 보면은 자꾸 층층이 쌓여서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여서 앞으로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유기오염물이 바닥에 퇴적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준설을 해서 걷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한 번씩 그 청소를 휘저어주거나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유독가스가 다시 황화수소라고 한 거지. 유독가스 올라와가지고 생물을 파괴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어업 생산량 중 양식 수산물의 비중은 2020년 전체의 무려 62%에 달합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양식장에서 오염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아직 밝혀진 통계는 없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수의 어부들이 이를 규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웃한 우리 바다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바다에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연안이 죽어. 이런 자리에 유형상 선장이 빠질 수 없죠. 후대에 물려줄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일은 이제 그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건 2년마다 한 번씩 청사업을 상에 만들어야 돼요. 지금 낙하물이 앉아서 바다가 썩고 있는데도 누구도 관심을 안 둡니다. 우리는 일군신의 주의다. 이제는 반격입니다. 어른들이 앞장서서 나가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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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는 담장이 없습니다. 인간은 바다를 결코 막을 수 없죠. 일본의 원전 오염수는 점점 퍼져 우리 연안 바다를 또 다른 모습으로 위협할 겁니다. 유형상 선장이 가망만의 한 굴 양식장으로 향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굴 양식장 밑바닥을 청소하는 형망 작업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양식장 밑바닥에서 긁어 건져 올린 굴이 꽤 많네요. 전부 다 알입니다요. 살아있어요. 굴량장 밑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배들이 전부 살아있습니다. 개체형이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청소 작업을 해줌으로써 바다도 살고, 어민들을 또 소득도 올리고, 아줌마도 하루 일당이 한 15만 원씩 될 겁니다. 이 빠지 와서 일하면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굴을 채취함으로써 직접 굴을 하나의 하나의 상품으로서 판매가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는 형망이라는 것은 바닥을 갈아주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살아나는, 그래서 숨쉬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이 이 연안 정화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이 생각을 들어봅니다. 네. 다른 바다하고 여기는 좀 다른 네. 거네요. 같은 가망만이라도. 네. 그렇죠. 2년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하니까 깨끗하고. 네. 지금도 아까도 보다시피 그 굴량장 밑에 어패류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낙지도 난다고 그러는데. 여기 근방에 낚시 전부 다 장입니다. 낙지가 살아 있기 때문에 낙지가 많이 나는 거죠. 멸치도 많이 나요. 가망만의 굴 양식장입니다. 이곳은 수산업법에 정해진 양식장 시설 기준에 따라 굴을 키우고 있는데요. 덕분에 밀식으로 인해 바닥에 떨어지는 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게다가 형망 작업으로 바닥 청소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퇴적층으로 인한 오염이 아주 적습니다. 다른 양식장들도 양식 시설물 기준이 있다면 밀식에 의한 퇴적층 증가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굴이나 홍합 등 폐각류를 키우는 양식장 중간중간에 다시마 같은 해조류 양식장을 배치해 일명 바이오 버퍼존을 만들어주는 것도 양식 오염원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해조류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많은 영양 염류를 흡수합니다. 바다 밑바닥에 과도하게 쌓이는 유기물의 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잠수부가 키조개 양식장 바닥에서 다 자란 키조개를 찾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이불 속을 헤치듯 잠수부의 손이 등량만의 펄 속으로 들어갑니다. 큼직한 키조개를 또 찾았습니다. 어느새 그물망에 키조개가 하나 가득 찼습니다. 뻘이 살아있는 색깔과 안 좋은 뻘하고 색깔이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뻘이 이 색깔 자체가 틀려요. 지금 이 우리 바다를 보면은 파래요. 색깔이. 이 뻘이 죽어본 데는 검해요. 숨을 못 쉬고 있는 데가 검해. 죽은 뻘은 이렇게 흔들면은 검정 연기가 확 나요. 살아있는 뻘은 그냥 푸라이 이렇게 내려앉는데 흘러가요. 등량만의 김 양식업은 불편하고 힘든 방식을 택함으로써 긴 시간 큰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더 맛있고 건강한 김을 얻었고 어업과 양식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바다를 얻었습니다.
경제를 이야기할 때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연안해역은 어쩌면 바다의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신선한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올라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생산지. 연안 바다에 기대어 사는 양식업과 어업의 현명한 공존을 진심으로 바라고 또 응원합니다. 남해 지족 해협, 죽방염 바다에 해가 집니다. 낮에 죽방염을 청소한 박대규 씨가 멸치가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차 다시 죽방염으로 향합니다. 멸치가 그 사이 꽤 많이 들었네요. 청파고 나면은 맑은 물에 가면은 거의 다 거기 와가 있어요. 그래요. 바람 공기 온쪽으로 가든지 물고기도 탁한 물보다는 깨끗한 물을 자연스레 찾아가요. 먹는 거. 아, 그렇군요. 멸치는 끊임없이 함께 움직입니다. 회유성 어종인 멸치는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 연안 바다를 찾아옵니다. 살 초부터 이렇게 어기에 들어가서 멸치를 잡습니다. 잡는데 처음에 들은 멸치는 아주 어린 멸치가 들습니다. 아직 산란기가 물었는데 왜 어린 멸치가 왔을까라는 의문점도 가지요. 그러나 어린 멸치가 왔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 고맙고 기쁘고 해서 저는 작업을 안 해요. 멸치는 넓고 거대한 바다에서 생존과 번식을 위해 모든 것을 겁니다. 그 생존을 통해 바다 생태계의 중심축을 형성합니다. 바다의 경고를 우리가 잊지 않는 한 멸치가 아니올 리 없습니다. 바다는 왜 가꿔야 되냐? 그냥 저는 두 아이 엄마잖아요. 그래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 아들, 딸한테 바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제 오염되지 않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느끼게 해주고 싶고. 다만 우리 어민들이 바다를 지켜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신념으로만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바다를 지킨다는 거는 어떻게 뭐 오염 안 시키는 게 최고겠죠. 그래야 우리 후대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켜놨다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우리는 연안 바다가 앓고 있는 몸살을 잘 모릅니다. 바다가 더 이상 경고조차 보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린 알게 되겠죠. 실상은 정말 많은 것이 바다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말이죠.